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네, RFK 스쿨의 일본 우길기 디자인 벽화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새해를 맞았습니다. 교사들의 파업까지 예정되면서 통합교육부 역시 벽화 철거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간을 꽤나 허비할 전망입니다. 자, 오늘 새해 첫 번째 K타운 핫 이슈 시간은 지난해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새해를 맞게 되는 이 로버트 케네디 스쿨 일본 우길기 디자인 벽화 이슈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홍재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의 마지막 K타운 핫 이슈 전하면서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해, 그러나 엊그저께 작년 1년 만의 일이죠. 엊그저께 월요일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지난해, 작년 헷갈립니다만 따져보니까 이틀 전 네, 그렇습니다. 수요일 우리가 이제 월요일 우리가 예고를 하면서 내일 모레 수요일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주말에 저희가 또 이것을 다시 방송을 한번 해드릴 텐데 그때는 이제 지난 월요일 수요일 이 얘기를 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일단 2019년 올해 첫 번째 K타운 핫 이슈는 우길 전범기 벽화 주제로 했는데 네. 참 답답한 답보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다음 주죠. LA 통합교육부와 WCC 등 한인단체들과의 미팅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는 10일 통합교육부 교사들의 파업이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부는 현재 대체 교사 충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한인사회하고 LA 통합교육부의 의견 수렴 조율 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고요. 또 해당 벽화 작가인 그 보 스탠튼을 비롯해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네. 자, 이 로버트 케네디 스쿨의 우길기 디자인 벽화 이슈 지난해에 이어서 해결되지 않은 채 올해도 계속 넘어왔기 때문에 네. 이걸 선정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더 큰 이유는 사실 지난해께 올해로 이어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주제를 올해 첫 주제로 선정한 더 큰 이유는 이게 사실 지금 당장 그 학교에 그 벽화가 있느냐 없느냐 지워졌느냐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샘플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때문에 네, 맞습니다. 통합교육부 측이 지지분진하게 한 발짝 살짝 뺄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일단 벽화 철거 자체도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결정을 자꾸 미루고 있고 작가하고 의견 조율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시간이 걸린다고 넉넉히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WCC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 중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한인 학생들과 함께 역사교육과 우길 전범기가 만든 악영향, 또 일제의 만행 등을 이에 대한 정보 등을 이제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죠. 학생들과 함께.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제 파바하고 화랑 소속 학생들 대표들이 WCC하고 만났고요. 네. 여기 이제 양민 박사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난 자리에 이제 저도 가서 취재를 했는데 이게 불과 한 2주 전 얘기입니다. 네. 네, 가서 취재를 처음부터 했었는데 정찬용 회장은 이제 학생들에게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질렀던 수많은 만행들도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왜 우길기가 전범기가 되는지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함께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과거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디자인들에 대한 사례들을 좀 나열을 했습니다. 중요하죠. 네. 사실 이게 구글에 보면은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인들이 관심이 그동안에 지지부진하거나 관심을 좀 두지 않아서 많이 찾아보지 않았다는 얘기로도 들을 수 있지만 특히 우리 아이들은 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유명 의료 업체들이 이제 유태인의 아픈 상처를 다시 상기시키는 디자인들을 내놨다가 물러난 경우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또다시 선정한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일본 전범기, 우길기 그 디자인이 이제는 마음대로 이것저것 사용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고 네. 반대로 이번에 이 일을 우리가 제대로 처리를 한다면 이제 이런 디자인을 최소한 LA, 남가주, 더 나아가선 미국에서는
사용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LA 통합교육구가 껴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큰 교육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통합교육구에서 이러한 선례에 들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 우길 전범기에 대한 어떤 문화적 그리고 그 역사적인 그 가치관을 다시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명 의류업체들 얘기를 지금 하다가 네. 넘어왔는데요. 네. 정말로 유명한 의류업체입니다. 근데 그 나온 이제 옷에 대한 디자인들을 보면 예전에 무슨 아우슈비츠 수용소 죄수복이라던가 그런 걸 그다음에 연상하게 만드는. 네, 뭐 다윗의 별 같이 이렇게 올려놨다던가 네. 해서 디자인을 내놨다가 유태인 커뮤니티뿐만이 아니고 이게 뭐 주유사에도 그렇고 거센 반발로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한 것뿐만 아니라 공식 사과까지 했던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맥락인 게 우길 전범기 디자인을 옹호하는 소위 예술계의 입장에 갖는 설득력의 상실을 지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표현의 자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그 전에 지금 말씀해줬던 나치 문양이나 이런 것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얘기해도 그것은 사용하지 못하게 권고되고 또 사용하면 거센 비난 반발에 네. 부딪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알아서 사용 안 하는 건데 네. 이번의 경우도 전범기 우길기의 디자인을 우리가 강하게 제대로 한다면 네. 표현의 자유를 말하기 전에 그들이 역사 인식을 갖고 알아서 사용을 안 할 터인데 이게 그렇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지금 그 와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보스텐튼 작가하고도 기자회견을 다 하고 했던 그 회견장에서 나왔던 말들 그리고 우리 한인들의 입장도 얘기를 한 게 오케이 몰랐던 사실을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런 그 고의적으로 우길기 디자인을 차용해서 디자인한 게 아니라는 거 그 설명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는 않는 것인데 네. 다만 이것이 우길 디자인이 우길 전범기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도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사실 그 캘리포니아주 교육 과정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잘 가르치지 않고 그렇습니다. 한인 가정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모르고 성장을 하게 되면 걱정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 잘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인 부모들이 가진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요. 말씀처럼 이렇게 기회가 만들어져서 시작됐다는 점에 의미가 크게 사실 부여됩니다. 또한 이 보스텐튼을 비롯한 거리 예술가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된 것이라서 이런 학생들이 조금 더 많아져서 조금씩일전정 끊임없이 타인종 학생들에게 그리고 세계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정찬용 회장과 양민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번 이슈에 좀 본질적인 문제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좀 접근을 했었는데요. 취재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볼 수 있었고요. 자유롭게 좀 아이디어도 내고 의견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인터뷰 준비했는데 좀 들어보시죠. 네. Yeah, I think definitely the mural should, because it's in a public school, it should respect the interests of the community and the sentiments of the community. This issue is something that's really important to the Korean identity, not only the Korean identity, but also the identity of all peoples who suffered in the hands of Japanese imperialism during World War II, which includes many Asian countries, but not only Asian countries, but American troops and other soldiers from European countries. So this is really a major issue that we plan to raise awareness. I was thinking about a sit-in, and then we would gather a bunch of youth, students, like me, and we would be sitting somewhere near where you could see the actual mural itself. And we would sit down. It's going to be really peaceful, and it's just how the mural and the way the response was to our argument. It feels so we're going to use red tape over our mouths to symbolize how
our voices are not being heard. 막 저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할머니도 이런 때 많이 막 제 뭐지 그 당시에 막 숨어 다니면서 막 우산을 쓰면서 막 숨어 다니고 막 제 길거리에 제 뭐지 많이 못 쓰는 길거리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거를 딱 들으면서 이런 뮤럴이 제 학교에서 세워진다는데 세워졌었다는 게 좀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일단 학교 앞이든지 뭘 하면은 많이 저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히려 그냥 한 문으로 나오거든요, 다. 그래서 뭔가 그 앞에서 뭘 보여주면은 막 이런 거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진지하게 여기고 있고 또 약간의 그 경론도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전에. 네, 그 뭐 경로는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인터뷰 들으신 그 한국말로 한 학생은 RFK 그 스쿨 안에 엠베서더 스쿨이 있거든요. 6개 학교가 모여있는데 그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어서 그 저희 취재진들이 좀 짓궂게 좀 물어보았었는데 그래서 이 벽화 때문에 학생 자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느냐. 라고 근데 이제 보통 그 주변에 이제 공부 잘하는 아시안 학생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에이시안 학생들은 대부분 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이제 본인도 아까 들으셨다시피 자신의 학교에 그런 벽화가 있었다는 거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 벽화 앞에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좀 평화적으로 우리가 시위를 좀 침묵 시위를 좀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아이디어도 제공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 특정 어떤 문을 통해서 나중에 나올 때 다 글로 나오니까 네. 거기다 갖다가 어떤 의미 있는 걸 세워놓으면 아마 우리 다 볼 거예요. 뭐 네, 이렇게. 네, 뭐 그런 식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학생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작은 움직임이 나중에 모여서 굉장히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요 모였던 학생들도 굉장히 저희가 좀 예의주시해서 봤었고요. 네. 초롱초롱하게 아주 이야기를 잘 듣고 의견도 개진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벽화가 그런 걸 세워진 거를 우리가 지워달라고 요청하고 결국 이제 지우는 데까지는 우리 1세들이 하겠지만 이 다음 문제는 그들이 해야 될 몫인데. 그렇습니다. 자, 어른 입장인 양민 박사, 이 교육가죠? 어떤 입장 보였어요? 네,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언론들의 역할도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그 양민 박사 인터뷰 좀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우리 요즘 아이들이 세대가 인터넷 세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학생들은 금방 이 아이디어를 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는 파워가 이렇게 그래스루트의 젊은 애들에서부터 나와서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희생도 많고. 그 좀 파워가 있는 일단 그 기성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뭐 캘리포니아 교육국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교과서 같은 거를 검증하고 퍼블리시하게 해주잖아요. 그런 쪽에도 분명히 이런 무브먼트에 대해서 동참을 해줄 수 있는 뭐 미국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하고도 컨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리안 올드 제너레이션에도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잠잠하신다면 아마 잘 몰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들도 좀 모빌라이즈를 해서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인맥들이 있으니까 그쪽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 코리안 미디어가 그 기사를 써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거보다는 좀 더 앞서서 좀 더 많은 일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커뮤니티의 그 행사 같은 것들이 지난번에 코리아타운 내에서 그 노숙자 문제도 있었고 이제는 충분히 그 다른 인종이나 또는 메인스트림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어떤 미국 네, 몇 가지로 간추려 줄 수 있죠. 양민 박사의 얘기. 코리안 미디어들, 언론들 기사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이거보다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타운 내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타인종 사람들도 좀 많이 불러서 그들에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이 메시지를 좀 네. 전달하는 시간을 더 자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몇 가지로 좀 간추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양민 박사는 이제 취재진들하고 저희 만난 자리에서 네. LA 타임스의 기사들이 정말 너무 기분 나쁘다. 이게 LA 예술- 타임즈에서 정말 엉뚱한 소리 한번 썼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분은. 한 번이 아닙니다. 요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편파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무식해서 그래요. 예, 결국은 한인 사회를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무식하거나 무시하거나.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양쪽 다 양쪽 다거나. 네, 요거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양민 박사가 지금 언급한 것 중에서 한인 1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득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득계층은 이제 안 좋을 때 좀 쓰는 안 좋을 때 거고, 쓰는 예, 기성세대.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는 단체장들, 그러니까 여기 한인 단체들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뒷면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희 언론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한인 단체들 또 한인 사회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네. 정말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닌가라는 이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 지난번에 그 노숙자 쉘터 문제는 한인 사회에서 찬반 이 갈라진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네. 그 어떤 단체는 뭐 강력히 반대, 어떤 단체는 은근히 찬성 뭐 이랬는데 네. 그 은근히 찬성하는 단체는 사실 그 정부 쪽에 그 연관되는 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지금 이 문제는 달라요. 그럼 뭐 다릅니다. 기금과도 관계없고 무조건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 일단 현재로서는 WCC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WCC의 정찬영 회장 참 생각이 많을 듯합니다. 네, 일단 통합교육부 측과의 미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WCC가 현재 주요 한인 단체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모색 중이고요. 그리고 특히 타 커뮤니티에 있는 단체들과도 지금 협의를 모색 중입니다. 네. 또한 이제 요 최근의 얘기인데요. 이게 해당 벽화를 놓고 교육부 측이 적법한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뭐 꼭 불법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이 듀 프로세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WCC는 지금 차근차근 거꾸로 지금 과정을 되짚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뭐 공청회는 제대로 했는지 또 벽화에 대한 시정부의 조례들은 어떤지들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제 문제점들이 좀 발견될 것 같다는 전망이 있고요. 근데 이걸 그린 화가 보 스탠튼? 네. 뭐 이 사람이 처음에 지우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또 입장을 바꿨다면서요. 그게 굉장히 좀 재미난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 스탠튼이 고의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이제 한인사회는. 무식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근데 각종 서한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이게 좀 돌아다녀 보면 뒷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 얘기가 불거져서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 스탠튼도 분명히 합의를 해서 기자회견을 한 지우겠다고? 거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통합교육 측도 나왔고요. 근데 보 스탠튼이 WCC하고 한인단체 측에 요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벽화에 대한 그 페티션을 올렸는 상태였습니다. 서명을 받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체인지닷org를 통해서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서명을 막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우겠다고 합의한 자리에서 그 페티션을 좀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보 스탠튼이. 네. 그리고서는 WCC 쪽은 내린 거잖아요. 네. 내렸는데 그리고 나서 또 입장을 바꾼 거예요. 네, LA 타임스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입장이 이제 바뀐 겁니다. 이 사람은 둘 다네. 무식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는데요. 예, 정찬영 회장 얘기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합의해놓고도 안 했는데 앞으로 이제 올해 이제 이거 인터뷰는 지난해 했지만 올해 이제 WCC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를 잠깐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WCC 정찬영 회장 인터뷰입니다. 이에 3 오디넨스가 있고요. 그 벽화에 관한 그 다음에 그 벽화가 이제 일종의 뭐랄까 건물 짓듯이 허가 받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Department of Culture, 그러니까 뭐 문화부. 그래서 문화부라는 데서 이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등록 신청을 하고 그러면 그때 그 City Council Office하고 아마 그러니까 웨스턴 의원한테 하나 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운슬하고 거기에도 연락이 갔어야 되는데 그 저희가 이제 비공식으로 알아본 바로는 딱히 그런 논의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마 최소한 교문에 붙여서 공청회에 관해서 노리스를 해서 이 토론을 같이 하고 어떤 계획을 그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신청서나 통지서에 이 어떤 자리에 어떤 그림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시문화부도 그렇고
그 네이버후드 카운슬, 그 다음에 또 카운슬맨 오피스, 그다음에 LAUSD 뭐 관계된 부서에 다 지금 그 관계된 정보를 좀 공개해 달라 지금 그렇게 지금 신청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LA타임즈가 지금 좀 편파적이어서 문제인데 요즘 뭐 LA타임즈 뭐 누가 읽는 사람 뭐 얼마나 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 신경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 LA 타임스의 이 관련 기사들을 보면 제가 누가 썼는지는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스스로를 굉장히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쓴 기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게 무슨 엘리트 마피아도 아니고요. 굉장히 언론의 힘을 좀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길기 전범 벽화 이슈가 어떻게 풀리는지에도 관심이 좀 몰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LA타임스의 기사까지 포함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가끔 기자들이 이런 건 있어요. 잘 모르긴 하지만 또 이게 뭐 확실하게 정의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살짝 뭔가를 좀 건드려서 거기서 발생하는 반응이 파장이 커지면 나의 영향력이 이 정도구나 그걸 느껴보고 싶은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 네.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싸우자고 지금 덤비자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싸우자고 덤비지는 않는데 저희한테 싸우자고 덤비는 쪽에게 점잖고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 알려줘야 한다는 과제가 좀 있습니다. 가르쳐줘야 예,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할인 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 목소리로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번에야 정말 힘을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 들어선 우리 한인 사회가 한 가지 좀 달라진 모습, 세련되게 힘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